인생에서 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돈만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영국인 에런 씨도 성공한 사업가지만 너무 일만 한 나머지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때 한국인 사업 동료가 준 제안으로 해답을 찾았는데요. 과연 한국인 동료는 에런 씨에게 어떤 제안을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에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한국과 관련된 일이면 항상 놓치지 않고 참여합니다. 왜냐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한국 아니면 한국인에 의해 바뀌었거든요. 한국에서 사업하게 된 계기도 남달라요. 원래 영국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지루한 일상을 보냈죠. 제 동료들 중 항상 활력이 넘치고 자신이 넘치던 멤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어요. 신입치고는 나이가 좀 많았죠. 들어보니 한국은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갔다 와야 해서 일반적인 대학생들보다 3년 정도 졸업이 늦다고 말하더군요. 3년 동안 제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면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한국인 친구는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재밌게 얘기했죠. 차만한 독수리나 멧돼지 같은 조금 허구가 들어간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군대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라 흥미로우면서도 친구가 표현을 재밌게 잘해 듣는 내내 즐거웠죠. 한편으론 자신의 힘듦을 저렇게 장점으로 만드는 것도 친구의 강점이에요. 어쨌든 이 친구랑 5년간 같이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친구와 동료들은 좋아도 작은 회사여서인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고 회사는 직원들을 쓰다 버리는 용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회사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시간 낭비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런 생각은 저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가졌지만 변화가 무서웠던 나머지 모두 좋은 동료를 만났으니 됐다며 생각하고 계속 일을 했지만 저와 다른 한 명은 생각이 달랐어요. 일이 많이 들어온 주 금요일 한국인 친구와 같이 야근을 한 뒤 근처 맥주집에 들리기로 했죠. 이 친구랑은 코드가 잘 맞아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즐거워 일이 끝나면 자주 맥주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영국은 맥주집 문화, 펍 문화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펍은 단순히 맥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사업 동료를 만들기도 해요. 평소처럼 한국인 친구와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뜸 친구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에런, 나랑 사업 하나 하지 않을래? 지금 있는 회사는 사람들은 좋지만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아니야. 너와 난 아직 가정도 없고 우린 아직 꿈을 더 꿀 수 있어. 나랑 한국에 가자. 내가 이미 여러 거래처분하고 얘기해놨어. 갑작스러운 한국행에 저는 당혹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매일 가슴 한켠에 밀어두었던 꿈, 나만의 회사를 설립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에 바로 알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친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읽은 후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아무리 마케팅 사업이어도 내가 아예 모르는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전쟁 중인 국가인데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내 친구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는 나라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음엔 기회조차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 끝에 한국 친구에게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한국으로 간다고 말하니 가족들은 한국은 사업하기에 너무 위험한 나라인데 왜 굳이 가냐고 저를 말렸지만 제 친구가 저를 믿어주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도전한 후에 후회하고 싶다고 말했죠. 가족들은 마지못해 허락하고 제게 자주 연락해달라고 말했어요.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한국으로 가서 친구와 같이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죠. 호기롭게 시작했죠. 다만 친구랑 저 둘이서 모든 걸 운영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회사가 집인 것처럼 매일 일밖에 안 했지만 제 꿈을 위해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몸은 지치지만 마음만은 지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사업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훨씬 빨리 성장했어요. 비록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이지만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안보를 지키며 자국의 경제력과 생산력을 높여 계속해서 성장 중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는 한국의 문화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문화는 감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의 영역까지 뻗어 있어서 서로 간의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관계를 봐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더라도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문화 덕에 타 나라에 비해 스타트업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도드라지게 빠른 성장을 이루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직원도 생기고 제 집과 차도 점점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돈은 점점 많아지더라도 제 행복과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돈을 벌지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일을 해야 하고 일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와 여러 가지 등등 대표의 자리는 신경 써야 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았어요. 어느 순간에는 다음 날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나중엔 잠들기 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까지 찾아왔죠. 제 모습을 걱정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친구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친구도 바빴지만 항상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된 친구는 저를 찾아와 일을 하면서 일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땐 스스로 여유를 찾는 법도 알아야 한다며 제게 대뜸 낚시를 추천하더군요. 너무 뜬금없었지만 친구는 제게 낚시를 하러 가보면 누구보다 부지런하지만 여유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며 그 주주말에 낚시하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는 약속 시간을 새벽 5시로 잡아 전 너무 이르지 않냐고 했지만 친구는 빙긋 웃으면서 가보면 알 거라면서 약속 시간을 바꾸지 않았죠. 약속 날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갔죠. 약속 장소에 가면서도 과연 이 시간에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물고기도 이 시간엔 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낚시터에 가보니 많은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낚시를 하고 계셨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 있게 앉아있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낯설면서도 신기했죠.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보다 일찍 여기 왔으면서도 다들 일찍 온 시간이 무색하게 여유롭게 입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반대로 저는 여기서도 원래 버릇을 버리지 못해 친구에게 재촉하면서 빨리 낚시대를 설치하고 조급하게 입질이 오도록 낚시대를 흔들었죠. 이상하게도 낚시는 집착하면 할수록 성공과 멀어졌어요. 1시간 동안 팔이 빠지도록 열심히 낚시대를 흔들었지만 입질도 없는 반면 제 옆에 계신 어르신은 여유롭게 기다리다 한 번씩 흔들기만 해도 제가 본 것만 해도 벌써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모를 정도였죠. 때로는 옆에 계신 분 때문에 내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건가 싶어 짜증나던 때 옆에 계신 어르신께선 저와 제 친구에게 회를 주셨죠. 그 순간 짜증났던 제 감정에 스스로 부끄러워졌어요. 어르신께선 얼마 드시지도 않았죠. 자신이 드시기보단 저희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이 따뜻해지며 알 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어요. 회를 먹은 후 친구와 전 미리 가져온 커피 한 잔을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선 고맙다 하며 저희랑 조곤조곤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전 어르신의 수북한 물고기 다락을 보며 다른 것보다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를 잘 낚으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께선 어떤 일이든 성급함은 일을 그르친다. 반대로 여유를 가진다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을 거다라며 말을 하시고는 물고기 반을 제게 주시고 나머지 반은 바다로 돌려보내시더니 커피 잘 마셨다고 말하곤 짐을 정리해서 발길을 옮기셨어요. 그 순간 제 모습과 어르신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제 삶은 온통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쉴 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할 때도 온전히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어르신의 말과 정반대의 삶이었죠. 이제야 왜 친구가 제게 낚시를 추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전 친구가 돌아간 뒤에도 홀로 몇 시간을 더 있었어요. 이 깨달음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요. 그 이후 제 일상은 똑같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바뀌었죠. 일에 압도되기보단 여유로운 태도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일의 능률 또한 올랐죠. 여러모로 참 고마워요. 큰 깨달음을 주신 어르신, 제 능력을 알아보고 기회를 준 한국인 친구, 그리고 만약 어르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친구가 낚시를 추천해주지 않았다면, 친구 따라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제 삶은 행복했을까요? 삶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누구는 기회를, 누구는 좌절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한국 분들의 여유로운 마음 덕에 제가 잃어버린 길을 찾았듯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길 바래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에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럴 땐 에런 씨처럼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빌려봐요.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 선배입니다. 평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치부한 어르신들도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 질문 받으시면 인생 경험을 토대로 좋은 조언을 주실 겁니다. 어쩌면 에런 씨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댓글로 에런 씨에게 덕담 한마디 남겨주세요.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는 글로벌 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